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적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거든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살다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는 저 혼자 독립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사또했다가 다시 꿋꿋이 마음 먹었기도 했었는데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은 나에겐 사치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은 절 온전히 받아주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댁에서 절 싫어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형님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은 1년 순수익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명절날 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손수 만든 다가를 가지고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든 다과예요. 처음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연습해서 더 맛있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남편한테 하나 먹어보라고 하니 그래도 꽤 잘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떻게 손수 만들었어?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작은애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잘 준비를 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너무 대단하다. 역시 우리 작은애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 그렇지? 일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손수 다 신경 쓰고 너무 고마워. 어머님, 달달한 거 잘 안 드시는데. 동서 아직 센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만 드릴 게 아니라 성의도 보여야지. 어머님,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이 화장품 찾으셨죠? 저번에 출국하면서 하나 준비했어요. 피부 케어받고 난 후에 쓰면 좋다고 해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회원권도 넣어놨어요. 동서, 선물은 이 정도는 해야지. 고작 다가로 끝내려고? 형님 클래스에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어머님 다가를 잘 안 드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보기에 너무 예뻐서 어머님, 아버님 받아보시면 좋아할 거란 생각에 깊게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에는 좋은 선물로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과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 고마워. 이런 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 내가 작은 애한테 좋은 정보 들었네. 고마워.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마음도 정성도 모두 들어갔잖니. 다음엔 나랑 한번 같이 만들러 가자. 알았지? 동서는 좋겠네. 이렇게 마음 넓으신 시부모님이 어디 계셔? 동서 이번이 첫 명절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동서 이럴까봐 말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준비해.
솔직히 동서는 이럴 때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거 아냐.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했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뿐이었는데도 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형님의 말을 조금 오버해서 듣는가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절 무시하고 있다는 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 오늘 약속 어디서 있다는 거 안 들었어? 아무리 퇴근하고 바로 왔다지만 좀 옷차림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동서 좀 괜찮은 옷은 없었어? 아마 다른 시댁 식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동서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총대를 매는 거야. 동서 좀 옷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해. 아무리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댁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아? 네? 제 옷차림이 왜... 저 오늘 깔끔하게 입었는데요. 저번에도 형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었는데 남편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뭐가 좀 이상했나요? 너무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서 그런가요? 동서, 그런 자리는 못해도 가방 하나 아니면 주얼리 하나 제대로 된 거 하고 다녀야지. 동서,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지? 하긴 동서하고 다니는 옷들 보니까 모를만도 하더라. 그래도 이젠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아? 시부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주변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하나는 훅 떨어져 보이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는 아휴, 아니다. 그냥 다음에 옷 살 때 나한테 확인 좀 하고 사.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형님,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옷들이 편하고 좋아요. 형님이 어떤 걸 갖춰 입으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 벌이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옷들이고 오버하면서까지 맞춰 사고 싶진 않아요. 만약 시부모님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제 옷차림이 불편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볼 만 하겠지만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 체면도 생각을 해야지. 동서벌이야 코딱지만 하겠지만 서방님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아등바등 사는 줄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사람들이 한 달에 미용으로 쓰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동서 그렇게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급을 맞춰야 그것도 예의인 거야. 동서가 지금 부리는 건 알량한 자존심이라니까. 형님은 매번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제 옷차림을 지적했죠. 사실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어디 좋은 곳 가는 거냐며 오히려 놀라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급이 떨어진다며 말을 하셨는데 막상 시댁 식구들이 입고 오는 옷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는데 형님은 유독 저에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차를 바꿀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번에 차 바꾸려고요. 저는 전에 타던 차도 괜찮은데 남편이 그래도 차 안전하고 괜찮은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바꿔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에 타던 차는 동서 주려고요. 동서, 내가 동서차 사려면 수십 년은 더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거 동서 줄게. 형님,
저 면허가 없어요. 저 주셔도 운전을 못해서 타고 다니지 못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깜빡하셨나봐요. 면허는 아직 딸 생각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면허는 못 딸 것 같아요. 동서, 그거는 다 핑계야. 사람이 충격받고 가슴 아픈 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무슨 그것 때문에 면허를 못 따? 혹시 면허학원 등록하는 게 비싸서 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그 정도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동서 잘하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면허는 있어야지. 동서 면허 없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 생각하시겠어? 동서, 설마 나한테 차 받는 거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까지 대는 거 아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공짜로 주면 너무 불우이웃 적선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줘, 그럼. 아니요. 제가 운전할 수 있으면 차 그냥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운전을 지금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음에 면허 취득하게 되면 그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면허를 딴다고. 내가 보기엔 핑계 같은데? 동서 이런 거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부족할수록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받을 건 받아야지. 에휴, 그래.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걸 그냥 꽁으로 받겠어? 내가 동서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동서 이런 거 챙겨주면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챙기나 보네? 은근슬쩍 절 무시하는 형님의 말에 점점 신경이 쓰여갔지만 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특히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모가 항상 절 걱정해 주셨어요. 형님은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고선 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둘째야,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족들 보약 지으면서 네 것까지 넉넉하게 지어서 보냈어.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 넣어서 푹 고아 만든 거니까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들 안쓰럽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에 자주 만나서 보자고 했지? 다음에는 굳이 피곤한데 나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만 얼굴 보고 소식 전하자꾸나. 어머님, 감사해요.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래도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점점 하면서 더 재미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 저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서는 땡 잡았지. 솔직히 서방님은 동서보다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한테 장가가는 게 더 잘 어울리지. 내가 동서랑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하니까 얼마나 뜯어 말리라고 했는지 알아? 서방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끈질기니까 동서도 죽기 살기로 서방님 꼬셨겠지. 어머님, 요즘은 마트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갑질해요. 동서도 마트에서 일하니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그네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둘이서 고생하며 돈 벌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래. 큰애야 가사만 신경 쓰면 되지만 작은 애는 가사도 해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 하잖니. 아무리 남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말이야. 어머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기 맞벌이 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서도 그럴걸요? 서방님이 월급은 몇 배는 더 많이 받아도 동서는 똑같이 살림해야 한다고 할 텐데 어머님은 그런 거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이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복장 터질 것 같은데. 형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하면 형님은 역시나 그렇구나 하면서 확정을 해버리니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형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공격성을 더 뚜렷하게 보이셨죠. 어느 날은 일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형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찍혀 있더라고요. 형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0통화 넘게 찍혀 있던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형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 번 전화 거신 거 보니까 급한 일로 저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 그 전화? 아까 내 친구들이랑 동선의 백화점에 들르면서 전화한 거야. 내 친구들 알지? 걔네들 다 재벌집에 시집 갔거든. 내가 동서 일하는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거길 가겠다고 하니 어쩌겠어. 혹시라도 거기서 마주치면 너무 난감하잖아? 그래서 나 보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지. 근데 가다가 다들 급한 일 있다고 가가지고 괜찮았어. 근데 동서는 일하면서 전화도 못 받는 거야? 아, 근무 중에는 통화는 잘 안 하고 있어서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신 거예요? 형님 오셨어도 저랑 마주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좀 서운하네요. 제가 형님 아는 척 하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같은 시댁에 시집 왔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누구는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러면 약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든. 내가 그리고 동서 배경 이런 건 지인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해놓아가지고 다들 그런 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동서 배경이 좀 그런 건 사실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인데. 형님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일정에 문제가 생겨 숙소에서 직접 밥을 해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전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먹어 봤으니 재료나 이런 거 부족해도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걸 보고선 시댁 식구들이 절 많이 칭찬해 줬어요. 재수씨, 역시 재수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서 재수씨가 했다던 찌개 먹고 반했는데 역시 재수씨야. 진짜 식당 하나 차려도 인기 많겠어요. 재수씨가 손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동생이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재료도 별로 없고 양념들도 부족한데 뚝딱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 형, 대박이지?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진짜 맛있다고. 나는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이번에 같이 살면서 더 느꼈다니까. 연애할 때 도시락 싸준 거 먹고선 사온 거 아닌가 의심할 만하지? 그래, 그래. 네가 안 그래도 연애할 때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수 씨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매번 말했잖아. 그때는 나도 못 믿겼는데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재수 씨는 어쩜 이렇게 뭐든 척척 잘해요. 나도 어느 정도 요리할 줄 아는데도 재수 씨 손맛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엄마도 저번에 요리하는 거 보더니만 엄청 칭찬하시던데. 재수 씨 진짜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요리사 해도 되겠어. 또, 오버한다. 그만 띄워줘. 나는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동서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커가지고 혼자서 밥해 먹은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거라니까. 솔직히 우리야 부모 사랑 잔뜩 받으면서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겠지만 동서는 부모도 없이 혼자서 크면서 밥은 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 음식 솜씨가 좋을 수밖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훈훈했던 분위기도 제 칭찬이 들려오면 형님은 맥없이 끊어버렸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어요. 뭐 하나 잘할 때마다 부모가 없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거라며 말을 꺼내니까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의 그 미운 마음이 더 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 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저희와는 다르게 형님네는 5년 넘게 수십 번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동서,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사실은 동서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는 그냥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야 뭐 남편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타이밍도 많이 놓쳐서 생기기 어렵지만 동서네는 바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이 가지려면 애초에 지금 애가 생겼어야 하는 시기긴 하잖아. 저희 아이 가질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직 좋은 부모가 될 거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검사도 다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다 괜찮은데 임신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냥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 동서네 문제 있는 건 맞지? 동서 자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동서 생리통 때문에 매번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잘 안 생기는 건가? 내가 난임 클리닉이라도 소개해 줄까? 우리야 남편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임신은 되긴 하거든. 근데 동서네는 우리처럼 바쁜 것도 아니니까 더 걱정되긴 하겠다. 그렇게 수십 번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하는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을 하게 되었죠. 특별하게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형님은 축하하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동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험관 시술했던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시험관을 했네. 어떻게 나한테 속여가면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나 시험관 시술 어땠냐고 물어봤던 게 다 동서 임신하려고 그랬던 거지? 와,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요. 저희 시험관 안 했어요. 그냥 자연 임신이고 형님한테 시험관 물어봤던 건 그냥 안부 물어보다가 형님이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저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당장 아이 계획이 없었을 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형님이 마음대로 생각하셨고요. 그럼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동서 생각을 해봐. 세상 천지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아이를 낳는 집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끼리 족보가 꼬이는 거라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맏며느리라곤 하지만 어떻게 집안 생각은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동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만날 때마다 저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못생겼다는 둥, 머리가 큰 것 같다는 둥, 콧대가 없다는 둥 매번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돌 즈음 남편과 상의를 해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정을 갖고 다녔던 회사였기에 시댁 식구들 모두 제 복직을 응원해줬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곳이었고 제가 온 힘을 다해 근무를 했던 걸 알았던 남편은 감히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못하겠다며 복직을 지지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절 지지해주니 마음이 더 든든했고 거기다가 남편의 지지에 시댁 식구들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형님은 저에게 철없다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돌 갓진한 아이 놔두고 복직할 생각을 해? 동서는 모성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곁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서방님한테 일 쉬고 아이 보라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시부모님이 동서가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신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자식, 아이 키운다고 커리어 쉬라고 하겠어. 형님, 저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빠예요. 제가 출산휴가 하는 것까지 거의 1년 반 쉬었는데 이제 바톤 터치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절 응원해줘서 복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걱정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복직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해줘서 수월하게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쉰다고 바로 복직을 해? 주부가? 여자는 일을 해도 원래 해야 하는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는 아직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게 있긴 하네. 동서, 내가 동서보다 결혼도 일찍 했고 나이도 많으니까 충고 한번 할게. 이런 건 동서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엄마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너무 철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 후회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복직했다가 커리어도 망가져, 애도 망가져. 난린 애들 많다니까. 형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 복직을 하고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승진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저보다 더 살뜰하게 봐줬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줬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화목하게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형님네는 점점 안정이 깨져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가셨는데 경기 불황 때문인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장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형님께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죠. 거기다가 우연히 형님이 지원한 곳이 저희 백화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 면접을 보러 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지나고선 제가 있는 시식 코너에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던 자리에서 옷자락을 휘두르다가 그만 기름이 옷에 튀기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님이 바로 앞에 섰는데 기름을 이 정도나 튀길 수가 있어? 이제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네가 기름 튀겨 다 망쳤어. 세탁비 1,000만 원 지금 당장 물어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함부로 기름을 휘둘러?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요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참나, 이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그 난리였다니. 고작 이따위인 애한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따위요? 형님,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 세탁비 10,000원이요. 도대체 뭘 망쳤다고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면접 시간 훨씬 더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애초에 절실한 마음이 없으니 면접을 볼 생각도 없겠죠. 면접 보고 합격이라도 하는 날엔 지금까지 놀고 먹던 게 끝나니까.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첫인상을 잘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네가 내 코트에 기름 튀기는 바람에 온몸에 기름 냄새 범벅이고 옷까지 지저분해서 책임자가 날 보고선 채용이라도 하겠어? 이렇게 망친 거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여기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애가 뭘 알기나 하겠어? 너 같은 애가 여기 정직원이나 꿈꿀 수가 있겠냐고. 이걸 어쩔 거야? 진짜 뻔뻔하시네. 인사 책임자가 난데 어차피 넌 나가리야. 어떻게 면접 시간을 놓치냐? 아니, 일부러 안 온 건가? 그동안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젠 고생길 좀 밟아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재밌겠네. 사실 형님은 제 직장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아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전 백화점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날은 시식 코너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 직접 내려가 살펴봐야 했던 거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형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난리를 피우며 1,000만 원을 세탁비로 요구했다는 게 온 백화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형님의 행패는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가정에서도 사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시부모님과 친한 지인이셨고 그동안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께서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달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연결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의 행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형님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월 1,000만 원씩 사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줄이게 되니 사치를 줄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더라고요. 형님은 억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서, 나 진짜 억울해.
남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말은 아예 듣질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동서는 나 이해하지? 여자들은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그 중에서 괜찮은 걸로만 한 거야. 내가 예쁘고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딴짓 안 할 거 아니야. 동서는 나 이해하지? 그렇지? 솔직히 그때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동서한테 그렇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 형님, 마음이 힘들다고 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서 어릴 적 힘들게 산 거 다 티난다고. 저는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남편이고 저고 열심히 가정 꾸릴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형님은 한 번이라도 아주버님 생각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니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난 곱게 자랐으니까 결혼하고서도 가사 도우미 오셔서 다 해주시고 그러니 뭐. 그래도 이게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잖아. 동서가 한 번만 남편이랑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 말은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좀 잘 설명해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얘기를 다 아시더라고. 혹시 동서가 그거 얘기한 건 아니지? 동서, 아무리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왜요? 저 무시할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만 본인이 무시당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참나,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가고 나오고가 다르다니까. 이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까지 복장 터지게 하지 말고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말든가. 형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형님이 사치를 부리고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존재했기에 이혼은 성립되었죠. 당연히 형님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자료를 내뱉어야 했어요. 위기를 겪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시고 1년 뒤부터 다시 회복세를 찾았답니다. 반면 형님은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쫓겨난 딸이 못마땅한지 나가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8년을 경력 단절로 살았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아마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만 집 보증금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뻔뻔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 급하긴 한가 보다 싶기도 하네요. 남편은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형님과의 질기고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쩔 때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실 만큼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희는 펜션에 들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그 많은 펜션 중에 하필 같은 숙소에 잡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친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계속 말을 붙여왔었죠. 문제는 저와 그 친구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거닐고 다닐 만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싸운 추억도 없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 남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단 남편과의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있었죠. 저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아는 척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뱉으며 남편과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한마디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많이 변한 건가? 영은이 얘가 학창시절 때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해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워낙 범생이어서 반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던 애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도 영은이가 재미없게 느껴졌는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영은이 같은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얘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영은이 옆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죠. 너도 그때 기억하지? 네가 하도 조용한 성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까지 물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과거의 일들을 왜 지금 들추는 건데? 그리고 너는 이제 자리로 안 돌아가니? 남의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면 기분이 좋아? 내가 3년간 항상 너를 지켜봐왔을 때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그 입이 문제였어. 친구들이 많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저 관심받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게 했었잖아. 너도 결국엔 3학년 때 네가 한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엔 전학까지 갔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남의 과거 막 들춰도 되고 나는 그때의 너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너도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어. 모처럼 나온 여행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서로 웃고 떠들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보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이건 내 명함이야. 나 의사 됐거든. 네가 그때 쓰러지는 거 보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전부터 친구와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입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발작이 좀 있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곤 했었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는데 친구는 그걸 세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의 과거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거침없는 언행이 점점 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했어? 상당히 난감해 하던데?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잖아. 그때 당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받은 명함 있지? 거기에다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걔 편인 거야? 내가 쓰러졌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친구라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학창시절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교무실에 왔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소문을 퍼뜨렸어. 남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관심을 좋아했던 걔는 결국 나한테 발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친구들을 끌어들였던 거고 그걸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걔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몸에선 문제가 생겼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몸소리 쳐지는지 알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오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처받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친구를 보게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가족여행은 결국 좋은 추억이 아닌 안 좋은 추억만 남아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2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저녁 거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 한 통 없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디서 뭘 했길래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야? 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이 오늘처럼 늦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평소에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주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네.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형님이 오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길래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어버렸네.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 오늘은 상당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 테니까 당신도 할 일 없으면 일찍 누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6시간 동안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숨겨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몰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던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볼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성격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온유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던 사람이 주말에도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침착하게 다가가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어김없이 주말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 어디서 지금 착한 척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서로에게 무슨 오해라도 생겼으면 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애들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어디 가는 건데?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당신이 나한테 감정 상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남편은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저를 밀친 뒤에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당황했었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시모가 혹시라도 알고 계실까봐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모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잠깐 만났던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너 저번에 내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말들을 꺼냈다고 하던데?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게 건우 아빠 태도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없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다 들춰내서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었다는데? 그래도 친구는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다는데 너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아무리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명함을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릴 수가 있니? 너는 학창시절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들을 왜 상처를 주냐 이거야. 내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내가 정말 한 소리 하려 했었는데 내 아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꼭 참고 있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사람 참 괜찮더구만. 말도 참하게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더라고.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보더라. 내 아들과 그 의사가 그렇게 잘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었겠니?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시모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이후 제가 버린 명함을 주어서 따로 연락을 취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친구랑 만나고 있다며? 어머님한테 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당신이 나 몰래 저지른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당신을 그래도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야. 당신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반에서 부반장이었다며? 그래서 장모님이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듣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친구는 좋은 마음에서 다가갔던 거였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지금의 세월까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거지. 나는 그때 펜션에서 당신 친구라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격도 밝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학교 때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는데 당신은 학교 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당신이 버린 명함 내가 다시 주어서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진찰도 좀 받을 겸 연락 한번 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정말 좋더라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까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었을 텐데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환자에 집중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 학생 때는 누구나 철없이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성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그런 답답한 성격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지. 이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건가 봐. 세상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선택한 거고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정말 괜찮은 여자 같다며 나보고 붙잡으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내 마음속엔 소용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멋진 여자와 남은 인생 살 거니까 나랑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당신보다 소영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걔랑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들은 오늘 놀이공원 못 갔다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잠깐 얼굴 본 걔가 당신 자식들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때 걔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너 걔한테 넘어갔니? 그래서 지금 대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와 애들을 내치려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얼굴도 예쁘고 결혼도 안 해서 몸매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능력 좋은 의사라서 홀라당 넘어갔니?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까 다시 제자리 잡으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안 했다는 거에 저를 향한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와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 채 급하게 집을 뛰쳐 나갔네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기억해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 앞에 나타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가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니?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려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필 내가 여행 간 그곳에 네가 나타났던 것뿐이고 너희 남편이 내 미모에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인사만 주고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너한테 명함 한 장 줬는데 너희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시경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내원하라고 했었지.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자리가 나는 무슨 선자리인 줄 알았다니까? 너희 남편이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네가 펜션에서 있을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갚아주고 싶었고 너희 남편은 결국 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국 너는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이제 그만해. 이쯤 했으면 됐잖아. 너는 지금도 그 성격 못 버리는구나. 학창 시절 때도 한 사람만 몰아가다가 결국 걔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네가 전학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지우지 못한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 부반장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네가 주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선동했잖아. 그래서 내가 발작을 했던 거고 너는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고 즐겼었어.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각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정이라는 게 있는지 너희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오래돼서 그런지 벌써 정이 들어버렸네. 꽤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놓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거 알아? 나 이번에 휴가 냈는데 너희 어머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나를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도 여행 계획까지 전부 다 잡아주셨어. 내가 볼 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랑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 저는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친구는 썩은 인상을 보이더니 저에게도 뺨을 올렸고 결국 병원에서 저희는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꼭 무너뜨릴 거라며 사악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온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시모가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니? 너랑 내 아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서야 서로 맞는 짝을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나서신 건 저와 그이가 이혼을 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넘어간 것뿐이고요.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니? 의사 며느리면 게임 끝난 거지. 너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잖아. 얼굴도 별로, 몸매도 축 처져서 별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네. 애들은 엄청 아끼고 잘 돌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내 아들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제 말에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했지만 저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죠. 결국 친구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남의 가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친구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랬고 저는 남편한테 정신적인 문제들과 이혼 미자료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친구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진행이 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정식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원래대로 돌리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숙려 기간도 끝났고 정식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어. 나도 당신한테 더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주 잠깐 튄 불꽃이었는데 내가 그걸 가라앉히지 못해서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 나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겠대. 벌써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짧은 연애였지만 즐거웠다고 갑자기 나를 차버리더라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나와의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나는 현재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엄마도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셔서 누워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친구가 싫다고 해서 가정도 놓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네? 당신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 어찌 보면 나는 친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 당신 같은 쓰레기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걔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겠냐고. 걔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당신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알지? 판에 한번 내려놓은 패는 물리지 못한다는 거. 이미 끝난 판이고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아이들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썼던 각서 생각 안 나? 아이들과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양육 포기까지 한마당에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정 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분노를 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고 남편은 결국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후유장애가 생겨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 앞에 나타나 자신이 저질러버린 죄가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르는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와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저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